2016년 필리핀 마닐라 북쪽의 사탕수수밭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3명의 남녀가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사건은 현재 배우 최민식의 열연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등장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손발이 묶인 채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위한 범죄가 빈번하게 이뤄졌기에 경찰도 처음에는 필리핀 현지인들로 사건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사해보니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 피해자 3명은 모두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수배 중인 범죄자였던 것이죠. 한국에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던 장 대표와 이전무, 그리고 송상무라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해당 범죄의 피해 규모는 무려 200여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도 140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형 범죄였는데요. 너무나 큰 투자를 받았으나 상환하지 않고 해외로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이 3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함께 잃어버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금고입니다. 투자금을 관리하던 3명이 가지고 도망친 금고에는 거액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3명이 살해당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금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경찰에서도 이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이라 판단하게 되고 단순 강도살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바로 박광열 씨였고 엄청난 살인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박광열 씨는 사망한 송 대표 일행이 필리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본인인데요. 박광열 씨는 원래 한국에서는 식품회사를 창업하여서 생참치를 납품하는 수산업자였습니다. 그러다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정착하게 되었고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송 씨 일행은 박광열 씨를 통해서 은신처를 제공받아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막힌 동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은신처를 제공하는 대신 박광열의 사업에 송 대표 일행이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인데요. 박광열 씨는 당시 정키빵이라고 부르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VIP만 입장 가능한 비밀 클럽이었는데요. 이른바 정키빵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지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 정키빵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광열은 송 대표 일행에게 투자를 권했습니다. 송 대표 일행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일 생각으로 협조하게 되었는데요.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박광열은 애초부터 송 대표 일행과 이익을 나눌 생각이 없었으며 송 대표 일행이 계속해서 수익을 요구하자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박광열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살인 청부를 의뢰하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광열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춘수였습니다. 김춘수는 박광열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수천만 원을 잃어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었는데요. 박광열은 뻔뻔하게 김춘수에게 연락하여 빚보다 더 많은 1억 원을 제시하며 청부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김춘수는 이를 수락하여 곧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송 대표 일행과 함께 지내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 해가 지고 어스름한 밤이 찾아왔을 무렵 박광열이 송 대표 일행에게 전화를 겁니다. 할 말이 있으니 빌라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던 송 대표 일행은 권총을 들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박광열과 김춘수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박광열과 김춘수는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손발을 묶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탕수수밭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처리한 뒤 도주한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2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으며 살해 추정 시간 이후 거액의 현금을 환전소에서 인출한 정황 등이 포착되며 2사람은 검거되었습니다. 김춘수는 공범인 것이 인정되어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박광열은 치열한 추적 끝에 검거되었으나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달 후 다시 검거되었지만 또 다시 도주에 성공한 박광열은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당시 도주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여 직접 인터뷰까지 했던 박광열은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김춘수 씨가 직접 살해하였으며 자신은 시신유기만 도왔다고 발뺌하였는데요. 또한 거액의 인출 금액도 자신이 모은 것이며 살해된 송 씨 일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던 박광열은 의외의 사건으로 다시 경찰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국내에서도 떠들썩하게 다뤄졌던 마야광 전세계 바티칸 킹덤 사건인데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의 외손녀이자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박유천과의 열애설로도 유명한 황하나 씨가 연관되었던 마약 사건이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엄청난 규모의 마약 유통을 하던 조직 바티칸 킹덤이 발각되었고, 이곳의 실질적인 보스였던 전세계가 결국 꼬리를 잡히면서 다시 필리핀에 수감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꾸준히 필리핀의 박광열의 송환 요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보류 중인 상태인데요. 필리핀과 체결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범죄자가 해당 국가에서의 재판이 종료되어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필리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송환이 보류되고 있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박광열의 송환 신청을 할 것이며,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에 대한 혐의는 물론 바티칸 킹덤 마약 사건도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숨겨진 피해자는 더 없을까요? 박광열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는 없다는 보장이 있을까요?